고민부터 하면 돈을 못 벌어요. 앞으로도 못 벌어요. 하나라도 제대로 벌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꼭 따져보시라. 투자 나침반 3월부터 시작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국내 시장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외국인들이 뭐 이렇게 많이 팔고 있기도 하고, 근데 또 어느 날은 또 엄청 또 들어온단 맞아요. 말이죠. 변동성이 크니까 좀 해외에서 보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을 장기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 그거에 대한 좀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코어 자산으로 국장을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코어 자산으로 국장 가져가는 거는 좋다라고 생각해요. 뭐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내 시장을 작년 중순까지는 엄청나게 선호했던 투자자는 아니에요. 저도 개인 투자자로서 말씀드리면 선호했던 투자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사실 기업들 그 가버넌스라든지 그렇죠.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봤을 때 이제 주주 입장에서, 특히 개인 주주 입장에서 뭔가 좀 역차별을 받는 그런 시장의 형태를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새로 나오면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많이 해소되고 있고, 이번에 자사주 소각 같은 경우는 보통 미국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라면 많이 봤을 거예요. 자사주 소각 혹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주 환원 정책이 굉장히 애플부터 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었었는데, 맞아요. 이게 국내 기업도 이제 된다. 이게 한 번 시작되면 이게 한 번 하고 안 할 거냐라고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한 번 시작하면 사실 계속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관성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걸 봤을 때 국내 시장의 고질적인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사라지지 않나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어요. 글로벌에서 보는? 글로벌에서. 아마 올해 초에 이런 기사 보셨을 수도 있을 텐데, 속젠이라는 회사에서 그 애널리스트 리포트가 나왔을 때 여전히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국에 관심이 없다. 라는 기사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기사화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올해 초에요? 올해 초에 한 2달 전에. 근데 지금은 사실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2달 만에? 2달 만에. 그 사이에 지금 예를 들면 블룸버그를 보신다라고 하면 지난 한 2달 사이에 블룸버그 뉴스에서 특히 미국 시장하기 장 전 뉴스를 보면 한국 시장 얘기 계속 나와요. 그래요? 네, 한국이 뭐 연초 이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상승한 시장이다. 정부 정책들 같은 것도 소개가 되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이런 것도 많이 있었어요. 사이드카 걸렸던 거. 그들도. 그건 뉴스감이죠. 네, 그래서 그게 나오면서 일단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또 지난주 제가 대만 갔을 때 그 대만의 증권사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런저런 얘기했을 때 저한테 부탁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증권사들 좀 소개시켜달라. 자기 대만 고객들이 한국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아직 증권사에서 한국 주식 투자하는 라인이 안 깔려서 아직 못하고 있다. 소개시켜주면 이제 그 작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정말 아시아 쪽 투자자들이 정말 많이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도 관심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이게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면, 기존에는 사실 외국인이다라고 하면 헤지펀드나 대형 뮤추얼 펀드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여기서 하나 더 외국인 세력이 하나 더 생길 게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제가 봤을 때 외국인 개인 투자자들은 한국 개인 투자자들과 같은 방향으로 트레이드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이제 물 건너서 들어온 사람들이. 맞습니다. 네.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떠받친다라는 표현도 하고 있는데, 떠받치는 세력이 외국에서 하나, 우호 세력이 하나 더 들어오게 되는 거죠. 하나 추가되는 거죠. 그럼 또 시장의 이제 활성화는 더 되겠죠. 맞습니다. 네. 그 ETF 자금도 꽤 많이 들어왔죠. ETF 자금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죠. 지금 ETF 자금 같은 경우가 미국의 EWI라고 아이셔에서 나온 한국 ETF가 있는데, 그게 제가 숫자가 한 3, 4조 가까이 자금이 들어왔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올해 또 들어서요? 또 이머징 마켓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미국에 상장된 ETF의 이머징 마켓 ETF 국가 비중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중국, 홍콩 상장된 종목들입니다. 이게 제일 크고, 지금 대만이 2번째, 한국이 지금 3번째거든요. 그래서 16%, 17%를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3번째 시장인데, 이걸 보면 제 숫자가 기억하는 게 맞으면 거의 연초 이후로 7, 8조 가까운 자금이 지금 이머징 마켓 ETF로 들어왔는데, 그 안에 사실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지금 국내 장에는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투자자들이 이제 미국 주식이 시장이 이제 지지부진하니까 셀 아메리카 해서 이제 아시아로 가는 그런 쪽도 흐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제 숫자를 잘못 말씀드렸네요. 셀 아메리카하고 이머징 마켓 들어왔던 게 7, 80조 규모였어요. 그러면 사실 그 중에 7, 8조가 아니고 7, 80조 규모. 그럼 그 중에 지금 이제 17%면은
보니까 거의 한 10조 이상이네요. 네, 10조 이상? 네, 15조 11조, 가까이? 12조. 네. 지금 들어오는 네. 어떻게 보면 한국 시장에 하나 더 우군이 생기는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 그 싶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EWY는 네. 한국에만 투자한 ETF인가요? 맞아요. 아, 여기에도 그럼 이제 해외 투자자들이 관심을 많이 보이는 그럼요. 거네요. 근데 하이닉스랑 삼전도 이번 이제 급등락 장세에서 네. 이제 변동폭이 컸잖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사실 어떤 뉴스에 따라서 시장이 또 급락할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이때마다 지금 좀 매수 기회라고 보여요? 저는 매수기에 가깝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우선은 이제 AI 슈퍼사이클이 끝나지 않은 선에서는 이제 현재로서 봤을 때는 삼전하고 SK하이닉스가 가장 큰 수혜 종목이다라는 네. 평가들이 많고 오늘 아침에 CNBC에서 제가 봤던 뉴스 같은데 보통 D램은 사이클이 있잖아요. 네. 보통 한 3년 사이클로 그렇죠. 이제 시장 경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이제 출렁거리는데 지금 그 사이클이 사라졌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냥 그 사이클을 무시하고 계속 올라가는 네. 형태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이. 물론 이게 약간 좀 두려운 것 중에 하나는 네. 투자하다 보면 지금은 다르다라는 얘기가 약간 항상 들리지 않나요? 항상 네. 들리는데 그게 보통 그 소설 같은 데도 보면 복선 같은 느낌이어서 주인공이 죽기 전에 그렇죠. 나오는 그런 지금은 다르다라는 논리가 나오고 한참 있다가 시장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역시 다르지 선생님? 않았다라는 게 좀 있는데 어쨌든 현재 시점으로 보면 슈퍼사이클이 온 게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만 놓고 보면 하락했을 때는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게 장기화됐을 때를 한번 상상을 해보면 지금 전쟁이 장기화됐을 때? 아니요 죄송해요. 전쟁 장기화 말고 삼전 하이닉스가 계속 앞으로 우상향하는 구간이 네. 장기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말고 한 6개월 정도 1년 정도 지났을 때 국내장이 너무 좋다라고 하면 그때는 한번 상상해 볼 만한 거는 여러 가지 다양한 참여자들이 한국 시장에 더 많이 들어오고 네. 그러면 한국 시장을 한국 투자자들이 주가 되어서 투자하는 시장이었던 게 이제는 조금 더 글로벌 뭐 글로벌 개인 투자자들도 많이 들어오는 시장이 된다라고 하면 제 생각은 아마 지금 한국에서 미국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종목을 보고 주가가 비싼지 안 싼지 판단하는 논리들이 한국 시장에도 적용이 될 가능성이 네. 크다라고 봐요. 쉽게 얘기하면 네. 실적이 따라줘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죠. 실적이 계속 따라주고 어닝에서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라고 하면 엔비디아가 그 가격에도 계속 올라갔던 어닝 서프라이즈였잖아요. 그것처럼 삼전하고 하이닉스의 어닝이 받쳐준다라고 하면 사실 지속적인 상승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네. 그리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사실 좀 냉정한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결국에는 듭니다. 실적이네요. 네, 지금은 사실 실적 때문에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한국 시장이. 지금은 여러 가지 기대감, 정책적인 기대감, 수급으로 올라가는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안정화되고 이런 장기 트렌드가 장기화되면 그때는 똑같이 실적 위주로 평가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안정화가 될수록 안정화가 될수록요. 네. 실적이 더 중요하고 그럼요. 빛나지는 네. 반대로 말하면 그게 안 되면은 또 크게 그게 안 되면 조정의 조정을 받을 수 가능성이 있는. 있죠. 네. 아, 그렇다고 예전처럼 막 코스피가 2,000선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3,000선도 안 갈 것 마음의 같아요. 의구심이 있습니다. 아. 네. 마음의 의구심이. 네, 저는 체력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선은 이제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네.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미국 시장 또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연초 이후에 계속 이제 S&P나 나스닥은 네.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잖아요. 뭐 많이 맞아요. 오르기도 했고 최근 3년 동안. 근데 또 지난번에 오셨을 때는 이럴 때일수록 미국에 더 들어가야 된다.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또 동감입니다. 해주셨거든요. 지금도 이제 변함이 없으신가? 저는 변함없어요. 네. 네. 오히려 지금 뭐 AI 종목들, 그 소프트웨어 종목들 같은 경우는 AI로 대체된다라는 그 우려 때문에 낙폭이 과대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더 지금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나? 라는 시장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투자자들이 특히 최근에 투자하신 분들한테 그냥 조언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투자를 처음 하신 분들이 이런 경향을 조금 더 많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투자 기간이 길지 않으신 분들이 내가 투자하는 종목에 들어가시기 전에 공부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좋아 보여. 그래서 그 다음에 보통 발생하는 게 투자하고 많은 경우는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수익이 나시죠. 그런 다음에는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그 종목과 사랑에 빠져요. 네. 다른 게 안 보이나요? 네,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사랑에 빠져서 올라가면 너무 좋고 빠져도 사실 약간 맹목적인 사랑이 되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덜 냉정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이제 뭐 투자했을 때 투자 세계를 보면 한 종목이 뭐 평생 올라가고 이런 거 절대 없거든요. 사실 절대 없어요. 사실 작년 하반부터 보면 가치주 투자, 특히 미국 안에서 가치주 투자가 버려진 지 굉장히 오래가 됐는데 그게 AI 종목들이 시장을 몇 년 동안 끌어올리면서 비싸지다 보니 상황이 맞아떨어지면 가치주
배당주들이 다시 관심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맞아요. 로테이션이 계속 돌아요. 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 주셔야 된다. 지금은 사실 특정 국가, 특정 종목들이 너무 좋아 보이지만 그게 일정 수준 이상 비싸지면 사실 이익 실현하려는 분들도 많이 생기시고 다른 투자 기회를 찾으시는 분들은 항상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렴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저렴하게 좀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기회다.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아요. 말씀 가치주 하니까 생각나는 게 네. 슈드가 네. 참 작년에 힘들었어요. 힘들었죠. 못 슈드, 쫓아가니까. 네, 들고 있으신 분들이 다 이게 뭐야 막 그러셨는데 네. 연초에 슈드가 엄청나게 효자 역할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게 말씀하신 그 맥락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맞아요. 슈드 같은 이제 네. 배당주들이 성장주들이 급등하는 시장에서는 힘을 전혀 못 써요. 네. 전혀 못 쓰는데 이게 성장주들이 너무 많이 올랐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제 성장주 투자자들이 이익 실현을 해야 되는 시점이 오면 그땐 사실 반대쪽 자산군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 돼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너무 한두 종목이나 특정으로만 투자하는 건 좀 힘들다. 또 다른 얘기로 미국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이번에 국내장이 급락등을 거듭했을 때 사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안 움직였어요. 맞아요. 네. 나스닥 같은 경우도 나스닥이 이거밖에 안 움직여?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안정적인 특성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투자에서는 꼭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하고 있고 여전히 미국 시장이 전체 주식시장에서 시가총액 차지하는 비중이 60% 가까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투자하지 않고 난 한국에만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전체 투자 기회의 60%를 버리고 가는 거기 때문에 좀 위험하지 않나 싶습니다. 적절히 섞는 게 지금 왜냐면 지금 우리 투자자들이 너무 이제 국장에 또 이제 오리엔티드 돼 있는 또 경향이 네.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정신 차리고 지금 전체 주식시장의 네. 60%는 미국 시장이다라는 네. 그 객관적인 지표를 일단 보고 맞아요.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냉정하게. 맞아요, 냉정하게. 네. AI 버블 얘기는 이제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나오는데 이번에는 또 그 엔트로픽이랑 네. 또 오픈 AI랑 막 그 맞아요. 군사 AI 때문에 또 네. 난리가 한 번 났잖아요. 뭐 물론 둘 다 아직 상장 예정이긴 하지만 이 좀 AI 섹터에서 조금 최근 들어서 약간 나타나는 변화라든지 투자 사이드에서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AI 섹터 관련해서는 사실 뭐 처음에 이제 AI 직접적으로 이제 수혜를 받는 네. 뭐 엔비디아 같은 어떻게 보면 인프라를 구축하는 네. 기업들 위주로 이제 됐다가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기업으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파생돼서 히토류라든지 아니면 원전 관련 네. 기업들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가는 게 그러니까 계속 이제 파생해서 들어가는 경우들이 네. 많은데 한 번씩은 지금 거의 다 사이클을 좀 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어제 사실 친한 뭐 지인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뭐가 남았나 아직 제대로 네. 못 오르거나 알려주세요. 수혜를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전력 반도체 쪽이 조금 비지 않았나. 전력 반도체도 최근 엄청 많이 뭐 올랐죠. 각광받은 거 아닌가요? 네, 각광받았는데 그래도 네. 아직은 아직은 나머지 있다. 섹터들만큼은 네, 네. 좀 안 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 한번 볼만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AI 쪽 관련해서 아까 엔트로픽하고 그 뭐 GPT랑 네, 네, 뭐 이런 네. 것들 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모델만 놓고 보면 엔트로픽이 사실 좀 압도적인 것 같아요. 그렇다 클로드가. 하더라고요. 네. 클로드가 정말 클로드가 그 AI도 사실 어떻게 학습되고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캐릭터들이 좀 갈리거든요. 네. 그 GPT는 약간 F 같은 성향이 좀 있고요. F. MBTI로 보면 MBTI F 같은 보면, 성향이 네. 조금 있고 창의적이에요. 아, 근데 뭐 코드 짜거나 뭘 네. 만들어낼 때는 바이브 코딩 할 때는 그 클로드가 훨씬 좋아요. 클로드는 약간 쌉티 네. 느낌이에요. 쌉티 느낌입니다. 그렇죠. 철저한 윤리 교육을 받은 사람. 네, 그래서 클로드가 이게 생각보다 네. 정말 좀 앞서 나간다는 느낌이 들어서 나중에 상장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상장되면 관심 좀 많이 가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팔란티어나 이런 군사 쪽에서도 AI가 이번에 뭐 AI가 주도한 최초의 전쟁이다, 막 이런 맞아요. 얘기들도 나오고 맞아요. 하는데 그쪽에서 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종목들도 ETF들도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드론 네.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기는 한데 네네. 드론 관련해서 이거는 사실 이란 전쟁이 단기로 끝나던 장기화되던 상관없이 계속 사실 관심을 가질 섹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네. 그 구글 키워드로 봤을 때 가장 많이 상승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드론이에요. 지금 이번에 네, 이란 전쟁 들어가면서 특히 이란 같은 경우는 샤헤드라는 자체 개발한 드론을 네. 뭐 한 달에 10,000대씩 만들 수 있다라는 네. 그런 생산 시설이 있다고 하는데 1년에 1년에 10,000대씩. 네. 근데 그거를
보고 또 이거를 또 드론이 공격되는 걸 잡기 위해서 네. 또 안티 드론 네. 테크놀로지들이 있거든요. 네. 드론을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가. 좀 다른 형태의 방어. 특히 뭐 샤헤드 같은 경우는 생산하는 가격이 제가 기억하는 게 한 3천만 원 언저리. 네.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네. 경우는 그거에 뭐 한 5, 60배 네. 정도 가격인데 지금 미국 입장에서 보면 고민 중에 하나가 이란에서 이렇게 드론을 날리면 방어는 해야 되는데 그 손익비가 안 맞아요. 얘는 너무 비싸니까. 네, 패트리어트 네. 미사일이 이란 드론의 50배 네. 가격으로 지금 해야 되니까 네. 네. 잘 막는 건 좋은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 돈이 너무 많이 네. 네. 들고 사실 미국 안에서는 지금 패트리어트 미사일 같은 경우는 1년에 생산할 수 있는 캐파도 몇백 대 수준으로 몇백 기 수준으로 네. 알고 있어요. 네. 지금 이번에 한국에서도 뉴스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정부에서 아랍에미리트 쪽에 네. 패트리어트 미사일 30기를 이제 제공했다라는 네.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더 많이 도와주고 싶었겠지만 30기가 사실 끝이에요. 아. 그러면 이란의 드론 한 50대만 날려도 아니 50대가 아니라 뭐 다 맞춘다고 해도 30개만 날려도 그거 다 써버리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게 되면 사실 지금 전쟁의 양상 자체가 과거의 형태랑은 너무 달라진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그랬지만 이번 이란 전쟁에서도 뭐 이어지는 거고. 사실 드론이 지금 그 군사 목적뿐만 아니라 상업용으로도 많이 나와요. 지금 화면에 제가 준비를 좀 했는데 하나는 농작물에서도 쓰이고 있고요. 건설 현장에서도 사용되고 있고 전력 관련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월마트 같은 경우도 드론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배송할 때. 그래서 지금 드론 같은 경우는 지금 장기적으로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지는 섹터 중에 하나여서 이란 전쟁의 여파와 상관없이 사실 관심이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도 어쨌든 AI랑 같이 결합이 돼가지고 군사 맞아요. AI 뭐 네. 저런 산업용 드론 그래서 네. 이 드론 시장 자체가 이 섹터 자체가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굉장히 큽니다. 네. 이 드론에만 투자하는 ETF 상품들도 있어요? 드론에만 네. 투자하는 ETF 상품이 한국에도 사실 있긴 있는데 네. 요거는 저희 회사 거긴 하지만 네네. 네, 그러니까 DRNZ라고 드론 ETF가 있고요. 미국에 찾아보시면 몇 개 더 있어요. 네. 몇 개 더 있어서 드론 ETF를 보시면 되는데 지금 요게 연초유로 보면 S&P 500이 마이너스인데 네. 드론은 뭐 출렁출렁하지만 25%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기관 투자가들이 사실 관심이 꽤 많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게 왜 드론이 인기가 많을 수 있냐면 지금 요거는 이제 리서치 자료인데 드론이 2030년 기준으로 보면 원화 기준 한 240조까지 성장한다는 전망이 있어요. 네. 지금보다 2배 가까운 성장이 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정부 예산 투입이 많아지는 게 두 번째는 군대에서도 사실 지금 보면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드론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고 그 상업용으로도 사실 지금 보면 예전에는 못 썼었는데 드론을 지금 배터리 성능 개선되고 있고 카메라 센서 등이 개선이 되면서 전반적인 이제 그 전후방 기술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거를 상업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지금 어떤 얘기도 나오냐면 드론 택시 얘기도 나와요. 그렇죠. 중국에서도 사실 마찬가지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드론이 생각보다 더 빨리 실생활에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는 이제 이거는 참고 삼아 보여드리면 성장하는 산업이거든요. 드론은 정말 과거 한 2년 반 정도 그 수익률 차트인데 드론이 한 600% 가까이 올랐어요. 드론 섹터가 600% 가까이 올랐고 S&P 500도 많이 올랐지만 차트상 안 오른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네요. 저 밑에 있는 게 S&P 500인 거죠? 제일 점선이 S&P 500 그리고 실선이 나스닥입니다. 근데 위에 있는 게 지금 드론 인덱스 성과고요. 그래서 지금 AI 관련해서 피지컬 AI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전 그 중에 하나가 드론이 또 핵심적인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사실 2020년대 정도 초반까지만 해도 드론이니 뭐 이런 자율 항공기 뭐 이런 게 굉장히 너무 먼 미래 같은 얘기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이후에 쭉 올라와서 지금은 이렇게 군사에도 완전히 이제 메인으로 활용이 되는. 메인으로 되고 있고요. 그래서 드론 쪽 섹터 살펴보면 좋을 것 같네요.